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못지않게 노인 세대의 취업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에 맞추지 못한 허술한 복지 체계가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고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전후로 낮아지면서 자영업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재취업을 원하는 의지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로 이들의 불안감과 자괴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취업이라는 유리천장에 부딪혀 청소업체, 경비 등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세대를 위한 시니어 클럽, 고령 친화기업, 시니어 인턴십 등 관련 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부평인력개발원은 대한민국에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며 시니어 세대를 위한 취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심각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부평인력개발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부평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일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인생을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14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4가지 사업에 약 1,8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민간 기업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그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알선하고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개선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노노케어 같은 사업이 전국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노노케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좀 더 적합하게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나 활동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수혜자 집을 참여자분이 찾아가거나 했을 때에 그 시간이나 활동의 방법을 자율에 다 맡기다가 보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구체적인 활동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너무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십니다. 저희 센터에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고마워하시지만 저희들이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이나 그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문화생활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민속촌으로 나들이를 가을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르신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70평생에 이렇게 나를 위한 여행은 처음이었다. 일자리에 참여하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행복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나이가 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제공하는 일 또는 그런 방법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부평인력개발원은 1대1로 담당자가 개별 전담을 맡아 개개인에 맞는 취업 콘서트를 진행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곳입니다. 특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노인 취업률을 촉진시켰고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교류의 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기회를 좀 이제 시니어분들께 좀 넓은 일자리야 좀 저희 매장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좀 일하시기 좋은 여건으로 좀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딱히 없고 일하시는 분들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직원분들과의 호흡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었는데
서로서로 잘 일해주셔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연계해서 계속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시니어라고 하셔서 뭐 위축되지 않으시고 뭐 사회생활 경험도 지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라 서비스 직에서도 충분히 잘 하고 계셔 주십니다. 이 길 가다가 그냥 이 노인 인력센터 그거 보고 그냥 느닷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있는데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여기 1월 4일 날 왔어요. 근데 나름 재미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뭐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뭐 그냥 이런저런 자격증 그냥 뭐 한일 중 양식 다 4가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빵은 하다가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고 그냥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배우는 건 많이 배웠어요. 뭐 산모 도우미도 배우고 뭐 요양보호 자격증도 따놓고 뭐 그냥 자격증은 이것저것 몇 개 있어요. 힘들고 소통이 조금 안 될 때는 많은데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좀 참다 보면은 그게 다 극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만족도요? 그냥 일단은 그래도 내가 맡아서 한다는 게 조금 이게 뭐랄까 책임감이 느껴져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촬영 오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1시간 전에 와서 닭 다 튀겨놓고 왜냐면 여기 매장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든지 내 입으로 뱉어놓으면 해요. 내가 맡은 거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몸이 힘들지. 제가 몸이 허락하는 한 할 거예요. 계속 쭉. 어머니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일자리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나왔어요. 예, 너무 감사해서. 그럼 어머니는 어떤 일자리를 원하세요? 그럼 뭐 일이라는 건 다 뭐든지 하고 싶어요. 예, 활동을 하기가 좋아하고 걷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기왕이면 용돈도 벌어 쓰고 또 이렇게 일자리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고 저는 이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이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봉사 활동을 많이 다녀요. 그 장애자 사무실 밥 해주는 거, 독거 노인에도 도시락 반찬 해주는 거 이런 거 다니면서 이제 여기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시고 나서 약간 네. 만족감은 조금 더 커지실 거예요? 그럼요. 어디 가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봉사도 되지만 내 노력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그 수혜자보다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말동무를 해드려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양반이 또 나를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아버님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세. 84세. 성함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성함 어떻게 되세요? 김봉기.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우린 늙은이들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뭐 할 게 있어요? 뭐 움직여서 좋고, 또 환자 돌봐줘서 좋고. 그럼 우리 이 프로그램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이게 구청에서 연락이 돼요. 저기 1월달에. 1월달에 연락이. 네, 1월달에 이걸 접수할 사람 접수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접수하고서 거기서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이제 하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좋죠. 우리 늙은이들 움직여서 좋고 건강에 좋잖아요. 그리고 또 환자들 돌봐주니까 서로 늙은이들끼리 말벗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또 우리 용돈 벌어 쓰고 좋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 프로그램 끝나고 다른 것도 있으면 또 하고 싶으세요? 예, 하고 싶어요. 아직 뭐 건강이 허락하는 데는 하고 싶어요. 뭐 집에 있으면 뭐예요? 뭐 아무 적이 없이. 그래도 얘네들도
도로 다니는 게 좋아요. 집에 소백해 있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시고 하시는 게 좀 더 재밌으시겠네요. 그렇죠. 또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귀어야 되잖아요. 친구들. 그걸 시니어 인턴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신 거세요? 주변에서 알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주변에서 추천을 네, 해주신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교육을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교육은 수시로 여기서 부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전문 그 학원에서 교육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이제 일하시면서 힘드신 점 혹시 있으세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점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카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맡고 계신 거세요? 처음에는 이제 뭐 메뉴 만드는 거에서부터 또 아침 뭐 준비 과정, 그다음에 마감 과정. 그래서 지금 포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 시니어 인턴 하기 전에는 그 전에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직 활동은 아르바이트 했었고요. 또 요양 보호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 들어와서 정말 보람되고 재밌고 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리스타라는 이런 직업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거세요? 안 그러면 센터에서 한번 추천을 해주신 거세요? 근데 그 바리스타 교육을 먼저 받았고요. 거기서 그 강사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하면서 커피는 처음 만드신 거예요? 네, 어떻게 적성이 좀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적성에 맞아요. 일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약간 달라진 점이 있으면 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전에는 좀 무의미한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정말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예, 그래서 너무 기쁘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예.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이제 2개월째 됐어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여기 부장님께서 계속 하라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하면서 만족도는 좀 되게 높아요? 저희는 만족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60대 이상의 분들로만 구성된 카페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동네에서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취업 활동을 위한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스펙을 쌓으려 노력하는 청년들처럼 제3의 인생을 맞이해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맞춤 취업을 진행한 결과 시니어 취업을 반기지 않던 고용기업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취업 사례를 보면 본인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직종에 종사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개인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이에 대한 선입견으로 취업을 꺼려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박사는 현실적으로 관련 분야 재취업보다 단순 노동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고 생활고료를 겪으시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업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과 진취적인 활동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관이 시니어 세대의 취업을 돕고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네,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층보다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지만 이분들의 노동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을 하시는 고령자들의 65% 이상이 단순 노무직과 농립어업직에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은 노동시장 경력이나 경험, 지식과 상관없이 단순 노무직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19%만 상용직이고 나머지 81%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을 하셔도 빈곤한, 즉 취업 빈곤율이 30%가 넘습니다. 고용률은 높지만 고령자들의 고용의 질과 그리고 근로희망 비율을 고려할 때 정책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비율이 높은데요. 이렇게 좀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연령 계층과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자리를 정년 퇴직하신 60세 이상에게도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73%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더욱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원하셨고요. 희망하는 임금도 평균 73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임금보다는 일의 양과 시간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령이 높아져도 혹은 노인이 돼서도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척박한 노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퇴직하신 이후에는 생계비 마련 외에도 자아실현이라든가 여가 활용과 같은 부분도 고려하시고 신체적 정신적 역량에 따른 선호사항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종에 대해서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비, 청소, 농림어업직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65세 이상 가운데 희망하는 직종은 단순 노무직과 농림어업이라는 비율이 66%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의 경비 청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기대치를 낮춰서 가능한 빨리 취업하시고자 경비청소직 혹은 농림어업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령자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살기 위해서 혹은 생계비 마련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셔서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전국 노인 실태조사로 분석을 해보면 일하는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가 일하지 않는 어르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을 하시는 이유가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셨을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은 현재 노년기 직종이 생애 주된 일자리의 직종과 일치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이 단순 노무직의 일을 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생애 노동 경력과 유사한 일자리를 노년기에도 유지하실 때 삶의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셔도 빈곤한 비율이 30%가 넘고요. 70세가 넘으면 일을 해도 빈곤하신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구직자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취업 정보의 부족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기업에서 고령자를 뽑으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요. 사업체에서도 60세 이상을 채용하시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체에서는 어떤 역량 있는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혹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한데 주된 요인은 학력별 미스매치이고 두 번째는 연령별 미스매치로 나타난 것도 이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자에 적합한 전문적인 취업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됩니다. 사업체가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하는 환경과 지식, 기술에 맞는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장년 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취업 연계 시스템이 발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어르신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3D 업종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폄하와 그리고 부정적 인식은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정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다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 자료를 보면은 전국 노인의 30% 정도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이용하지 못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60세 이상의 1,0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 기관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 각 기관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기관별 특성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던 전달체계의 특성마저도 희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만 명이 넘는 60세 이상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전달책을 좀 더 확대해서 제3의 영역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영역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훨씬 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노인 세대의 취약점을 간파하고 소득에 맞는 주택 배분, 노인 주거 환경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를 웃도는 49.6%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급증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률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노인의 욕구가 반영된 근로형 일자리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개정하고 시니어 클럽과 같은 기관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어느 부분을 강화한다는 것에 앞서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독거노인들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소득 중심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가,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역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이제 앞두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가게 하는 그런 해결책이 되는 거죠. 저출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8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네. 기존 이제 한 35만 개 일자리에서 80만 개를 확대하는 건데, 저도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공약을 했던 내용인데, 지역사회에 가보면 이제 경로당에 이제 가보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보통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70세에서 80대, 90대까지 이제 오셔요. 그런데 이제 급식을 해서도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급식을 하시는 분이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그러니까 80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영양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위생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건적인 어떤 상식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신체적인 부담이 이제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식 도우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들이 매일 이제 급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경우도, 2번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급식 도우미를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한 내용이 급식 도우미를 배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육 도우미를 배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좀 나아진 측면이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52% 정도 지금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모든 자치단체에 그게 시니어클럽이 구성이 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대5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시니어클럽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100%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낼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물론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역경로당제 지원센터가 이제 다 마련이 돼 있는, 그건 100% 마련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낮은 단위에서의 기초적인 단위에서의 시니어클럽 활동이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체적 전 국민에게, 전 노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졌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그건 재정 여건이 일단 우선 확충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발굴이 또 되지 못하는 문제, 프로그램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노인 일자리 지원법을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노인 일자리 지원법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이모작 기본법, 그래서 은퇴 후에도 다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양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양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 이모작 기본법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지원법의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경제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지원법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런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노인자 살률을 우리가 낮추고 있다든지 빈곤율을 낮추고 있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것을 낮추기 위하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해낼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8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아까 얘기했듯이 급식 도우미를 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도우미를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등하교길 문제,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전직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일부 이제 쓰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인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기본 노령연금을 그냥 30만 원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듯이 공공용 일자리에서는 4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인 빈곤율이나 그리고 이제 노인 자살률을 일정 정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의 경제적 참여를 경제활동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청년 일자리 해결과 함께 노인 세대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역할이 국가 존립의 이유이자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과정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욕구는 특정 세대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맞지 않은 기존 제도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세대가 교체돼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이상 팝콘뉴스 손지은 기자였습니다.